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수머리 연출 온라인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온라인 1주차 수업 다 잘 들어주셨죠?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문제풀이를 해 주셔야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 풀어주시고요. 다 풀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가서 꼭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강의도 다 들으신 후에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2주차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번 주 수업을 복습 먼저 해볼게요. 자, 스페셜 헤어, 특수 머리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었죠. 자, 스페셜은 독특한 특수한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페셜 헤어는 특수한 헤어로 다음과 같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헤어 특징으로 흑인들이 강한 곱슬머리에만 할 수 있었던 고유한 헤어스타일을 미용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그들만이 할 수 있었던 드레드라, 아프로 스타일, 콘로우, 브레이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미용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예술적 의미로도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그 전통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었어요. 자, 저희 서술형 문제에도 나왔던 전통 헤어스타일의 개념입니다. 네, 전통 헤어스타일이란 우리나라의 머리 모양으로 정통머리, 우리머리, 고전머리 등으로 불리우고, 삼국시대, 조선시대, 개화기 이후 현대에 걸쳐서 저희가 머리 모양을 문헌이나 드라마, TV를 통해서 알아보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 헤어스타일 연출이라는 반드시 문헌이나 고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이었고,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모양을 알아야 하며 각각의 머리 모양에 따른 시술 방법도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한다라고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쭉 알아보았었죠. 자, 밑에 삼국시대는 크게 피발, 속발, 편발, 승발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문헌에 기입되어 있던 거를 토대로 이러한 전통 헤어스타일이 있었구나 라고 배웠었죠. 그에 대한 특징도 배워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를 거쳐서 삼국시대 헤어스타일도 알아보았었죠. 삼국시대는 황계, 힐자계라고도 불리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계, 비청계라고 불리며, 그 다음에 세 번째 풍기명 머리, 그 다음에 묶은 증발 머리,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헤어스타일도 배워보았었죠. 얹은 머리와 고개에 대해서 배워보았었고, 그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 헤어스타일도 알아보았었습니다. 추마개, 얹은 머리고, 이 머리는 말에서 떨어졌을 때랑 비슷하다고 해서 추마개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청개, 이 다개머리는 하늘에 섬긴다는 의미로 조청개로 불리었던 모발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쌍수개 헤어스타일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조선시대 헤어스타일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조선시대는 우리나라의 머리 모양이 꽃을 피웠던 시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가채금지령,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가채금지령이 정조 때
일어났던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아주 정말 많은 헤어스타일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거두미. 머리카락 모양의 목재 형태로 되어 있던 거두미 가채를 올렸던 게 거두미였고, 그 다음에 어유미, 그 다음에 쪽머리, 그 다음에 기녀들이 했던 트레머리, 그 다음에 미혼 남성과 여성이 했던 따은머리, 네, 그 다음에 주로 궁중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하셨던 세앙머리, 그 다음에 남성분들이 주로 하셨던 상투머리까지 저희 조선시대 헤어스타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다들 이걸 배웠었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들 기억해 주시고,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도 1주차 강의를 다시 들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1주차 다시 가서 다시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1주차까지 복습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2주차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 헤어스타일 연출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 헤어스타일 연출하기에 앞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시대별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고문원, 서적, 패션 잡지, 미용 잡지에 나타난 전통 헤어스타일의 다양한 이미지를 검색해보고 시대별, 신분별 전통 헤어스타일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고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전통 헤어스타일을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더 자세하게 조선시대를 자세하게 보면은 궁중머리 모양, 그 다음에 방가 및 일반 서민의 머리 모양,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머리 모양을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고문원과 서적 외에 다양한 영상 매체, TV, 드라마, 영화, 연극 등에 노출된 전통 헤어스타일을 폭넓게 조사해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전통 헤어스타일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세왕머리는 조선시대의 머리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한 분류 작업을 한 이후에 전통 헤어스타일 연출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류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연출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헤어스타일 연출하기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 헤어스타일의 기본 기법인 닦기, 토대 형성 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이 균형적이며 깔끔하도록 빗질하여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 헤어스타일에 적합한 장신구를 착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머리에 가채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통 헤어스타일 연출하기 앞서서 그 도구와 재료를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이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찬빗과 얼레빗, 현대인은 꼬리빗과 브러쉬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가채용 원사와 고무밴드, 핀, 그
다음에 동백기름, 헤어망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거 기억하시죠? 이러한 도구와 재료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배워보았었고, 준비가 된 이후에 연출하기가 들어갑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가채용 원사가 보이시죠? 네, 가장 기본이 가채 제작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과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사를 이용해서 가채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A라고 적혀져 있는 첫 번째 그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채용 원사를 처음에 적절한 길이로 잘라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 길이를 절반으로 접어서 고무밴드로 묶으셔야 됩니다. 이 고무밴드는 그 검정색으로 했었죠. 모발의 색과 비슷한 색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고무밴드로 묶은 부분을 접어서 함께 고정하여 가채를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백기름. 지금 현대에는 에센스로 사용합니다. 에센스 오일로 그 가채에 도포하여서 곧게 빗질하면은 그 원사를 이용하여 가채를 준비하는 것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쉽죠? 네. 그 다음에 이 가채용 원사를 만드는 팁은 가채를 묶을 때에는 고무줄을 당기면서 단단하게 묶어서 빗질할 때 가채가 빠지지 않게 하고 남은 가채는 고무밴드로 고정하여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채를 준비한 후에는 두 가닥 꼬기와 세 가닥 딱기로 가채를 또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 가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두 가닥 꼬기 가채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가채, 그 다음에 아까 만든 그 가채, 그 다음에 브러쉬, 그 다음에 꼬리빗, 고무 밴드, 망을 준비합니다. 지금 그 준비물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가 아니라 현대에 사용하는 준비물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준비물을 가지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두 가닥 꼬기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가채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한 방향으로 꼬시면 돼요. 두 개로 나눠가지고 꼬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두 가닥을 교차하여서 꼬기를 시술하고, 그 다음에 그 망을 싸죠. 그 끝에 두 가닥을 꼬고 난 뒤에 고무줄로 또 밑에를 묶어줍니다. 묶어준 뒤에 그 헤어망을 끝에만 감싸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그래서 그 끝을 감싸가지고 완성을 하는 것이 이 두 가닥 꼬기의 가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가채 원사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두 가닥 꼬기 완성하는 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닥 꼬기의 가채는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두 가닥을 교차하여 꼬기를 시술을 하고, 끝을 고무 밴드로 묶은 뒤 망으로 그 끝을 감싸서 가채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닥 꼬기 가채를 만들고 두 가닥 꼬기 가채 쉽죠? 자, 세 가닥 닦기 가채도 정말 쉽습니다. 세 가닥 닦기 가채도 두 가닥, 그거랑 두 가닥 꼬기 가채와 준비물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갈게요. 여기를 고정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가채를 두 가닥
닭고기와 새가닥 딱히 다 여기를 고정해 주시는 것이 작업을 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딱히 가채를 만들어 봤었는데 골이 있는 곳에다가 제가 걸고 고정한 뒤에 이렇게 텐션을 주면서 닦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고정을 하시고 꼭 작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새가닥 놔두기는 말 그대로 모발 가채를 3등분으로 나눈 뒤에 새가닥을 교체해서 닦기를 실수합니다. 저희 많이 닦는 머리는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모발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가운데를 해가지고 새가닥 닦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닥으로 겹쳤다 할 때 결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꼬리빗을 사용하면서 빗질하면서 시술해 주시고요. 그 전과 동일합니다. 그 끝을 고무밴드로 같은 색에 묶은 뒤, 그 다음에 헤어망으로 감싸서 가채를 네 번째와 같이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새가닥 닦기 가채를 할 때 강한 텐션으로 꼬거나 따으면 완성 단계에서 본 머리와 연결하기가 어렵고 작품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만 하고요. 반면 느슨하게 꼬거나 따으면 가채가 쉽게 풀리고 본 머리와 연결할 때 고정력이 약해짐을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텐션을 가지고 본 머리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전통 헤어 스타일 연출하기는 또한 그 스타일에 맞게 적합한 장신구를 착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장신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성 장신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오늘 배울 건데, 남성은 갓, 관모, 망건, 동곳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갓이 있어요. 갓은 삼국시대부터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조선시대에는 사대부와 서민 모두에게 널리 사용되었던 그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남성의 풍모와 신분을 나타내는 간모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갓에는 또 갓끈이 있겠죠. 그래서 갓끈에 대한 사진도 두 번째를 보시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번째 장신구는 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모는 남성이 머리에 쓰는 쓰개의 명칭이고요. 신분과 의례에 따라 격식을 갖추기 위해 착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간모에는 홍립, 정자관, 사모, 익성관, 삭관 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망건은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성인을 틀 때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흘러내지 않도록 착용하는 말총으로 만든 건입니다. 망건을 착용하고 그 위에 가시나 관을 쓰며 망건에 부착된 관자의 재질로 신분을 구별했습니다. 여기 면류관 보시면은 신분을 구별하는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육성으로 들려드리기 때문에 제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사진 동곳이 있어요. 동곳은 남성의 상투를 고정시키는 비녀예요. 여성만 비녀가 있는 게 아니라 남성용의 비녀가 바로 동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곳은
그 재질에 따라서 또 신분이 달라졌는데요. 이러한 재질은 금하고 은, 비치, 산호, 오, 우강, 나무, 흑각 등을 사용하여서 이러한 동곳의 재질로도 신분을 구별했다고 합니다. 남성용 장신구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여성용 장신구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자, 여성용 장신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장신구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쓰개입니다. 쓰개는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고 신분과 의례에 따라 착용하는 것으로서 예장용 쓰개, 첫 번째 그림이 예장용 쓰개의 족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외용 쓰개로 이거는 청색 숙고장 장옷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한용 쓰개가 있습니다. 이 예장용 쓰개는 사진과 같이 족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첩지, 대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쓰개는 쓰개치마, 너울, 그림과 같이 장옥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방한용 쓰개에는 굴레, 남바위, 그림과 같은 남바위, 그 다음에 조바위, 아얌 등이 있습니다. 자, 쓰개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장용 쓰개입니다. 자, 예장용 쓰개는 족두리와 첩지, 대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여기 첫 번째 그림이 족두리였죠. 이 족두리는 예복을 장착할 때 여성들이 쓰던 간입니다. 그래서 칠보 족두리, 어연 족두리, 그 다음에 민족 두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첩지는요, 예장시 쪽머리에 착용한 장신구고 용첩지, 봉첩지, 개구리 첩지 등이 있습니다. 용첩지가 더 저희 궁에 계시는 높은 분들이 쓰는 게 한우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봉첩지, 개구리 첩지에 따라서 신분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수는 궁중의 대례 때 황후, 비니 대례복에 착용한 예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보석, 진주, 비치로 장식한 매우 화려한 관입니다. 이렇게 예장용 쓰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내외용 쓰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내외용 쓰개는 표와 같이 쓰개치마, 너울, 장옥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쓰개치마는 너울 대신 간편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치마 형태로 주름을 접어 머리 위로 완전히 뒤집어 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너울은 상류층 부녀자의 내외용으로 외출할 때 착용을 하는 것이고, 얇은 검은색 천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 형태입니다. 자, 장옷은 상류층 부녀자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착용한 쓰개고요. 윗 저고리를 변형한 것처럼 소매와 동정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외용 쓰개도 알아보았고요. 방한용 쓰개도 알아볼게요. 방한용 쓰개는 굴레, 남바위, 아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굴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굴레는 돌을 맞이한 아이들의 머리에 두르는
장신구이고요. 상류층 아이는 진주, 비치 등 고가의 장식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바위는 남녀가 모두 사용한 방한용 쓰개고요. 예복을 장착하였을 때 쓰고 이마와 목 등을 덮는 형태입니다. 여기 그 전에 요 세 번째 그림이 남바위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남녀가 다 사용하였고, 예복을 장착했을 때 이마와 목 등을 덮는 형태로 정말 따뜻해 보이죠? 쓰개가. 그 다음에 아얌은 부녀자들이 나들이 때 추위를 막기 위해 머리에 쓰는 방한모였고 이마를 덮고 길을 내놓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방한용 쓰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예장용, 내외용, 방한용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종류가 있는지도 한번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쓰개에 대한 개념도 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쓰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두 번째 비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남성용 비녀도 있었죠. 이거 그림은 여성용 장신구고 여성용 장신구의 비녀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많이 보셨던 전통 헤어스타일 장신구인데요. 이 비녀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고 사용되어 온 머리 장식으로서 전통 헤어스타일을 고정하거나 장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녀는 조선시대에 가채 금지령 이후 쪽머리가 일반화되면서 발달하였습니다. 이 부분 좀 강조할게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조선시대 때 가채금지령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가채금지령 이후에 쪽머리가 제가 일반화됐다고 재차 말씀을 드렸었죠. 네. 쪽머리에 사용하는 게 바로 비녀이기 때문에 비녀 또한 조선시대 가채금지령 이후에 많이 일반화되고 발달하였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용과 그 다음에 의례시 또는 신분, 상황, 계절, 의복에 따라 달리 수식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비녀는 막대기 한쪽 끝이 둥근 것을 기본 형태로 합니다. 자, 여기가 요렇게 막대기가 있죠. 근데 여기가 되게 둥굽니다. 둥근 형태가 기본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장식, 소재, 무늬 등으로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되게 예쁘지 않아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거? 되게 위에 것도 이쁘고 밑에 것도 이뻐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비녀의 재료는 비치, 그 다음에 산호, 호박, 밀화, 그 다음에 금, 은, 동, 백동, 뿔, 나무 등이 있으며 이거는 조금 남성 비녀 장신구랑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식 부분의 문양은 용, 봉황, 원앙, 매화, 대나무, 모람, 석류, 국화, 난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할게요. 여성의 장신구로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비녀였죠. 남성의 상투를 고정시키는 비녀가 어떤 거였죠? 네, 동곳이었죠. 이게 동곳은 비녀보다 조금 아까 그림과 같이 좀 짧습니다. 짧은데도 되게 똑같이 끝에가 둥근 형태였죠.
그래서 그 동곡과 비녀는 전통 헤어 머리 스타일을 고정하거나 그 남자의 상투를 고정시키는, 둘 다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도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녀까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성 장신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꼬지예요. 자, 이러한 꼬지는 조금 약간 비녀와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이 끝 모양이 조금 다르죠. 길이도 좀 짧은 것 같아요. 비녀는 좀 길고, 꼬지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게 뭘까요? 보조비녀입니다. 꼬지는. 네. 네, 꼬지는 다양한 전통 머리에 덧고자, 고정과 수식을 경험한 보조 비녀입니다. 그 전체적인 고정을 할 때는 그 비녀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짧죠. 왜냐면 보조 비녀이기 때문인데요. 예, 꼬지에는 뒷꼬지, 떨잠, 비치개, 귀이개 등이 있고요. 문양은 대나무, 난, 국화, 나비, 매미, 천도, 연꽃, 봉황 등이 많았고, 몸체의 재질은 주로 은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녀의 재질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비녀도 그렇고 꼬지도 그렇고 문양이나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 또 신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꼬지는요, 특히 이 비치개가 여기 끝부분을 말이에요. 요게 엄청 뾰족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비녀는 조금 뭉툭해요. 다시 여기 비녀는 되게 뭉툭해요. 근데 꼬지는 굉장히 뾰족합니다. 이게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데 대략 해서 한 요 정도 돼요. 크기도 다양하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작은 크기로 되면은 우리 그 이쑤시개 모양 같지 않나요? 이쑤시개가 조금 화려한 이쑤시개? 뾰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비치개는 끝이 뾰족한 이거는 그 응급시 침으로도 사용을 하였대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만약에 급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따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꼬지를 뽑아가지고 응급시 침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용도 겸한 게 바로 꼬지예요. 그래서 비녀는 길고 여기 그 끝부분이 뭉툭하고 또 반대쪽은 둥글 모양이지만 이 꼬지는 완전 끝이 뭉툭하지가 않고 뾰족해서 응급시 사용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댕기입니다.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했죠. 전통 헤어 장신구에 대해서 댕기가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자, 드디어 댕기가 나왔습니다. 자, 댕기는 그 머리 끝에 들이는 헝겊이나 비단으로 된 장식용 끈으로서 두 발의 정리와 고정을 위한 실용성과 수직을 겸한 머리 장식의 필수품입니다. 그 머리를 닦고 나서 그 뒤에 마무리 과정으로 댕기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고무줄이나 망에 대한 그 부분 뭐 등등 그거를 감춰주고 깔끔하고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댕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댕기는 제비부리 댕기, 큰 댕기, 도트락 댕기, 드림 댕기, 말뚝 댕기, 배씨 댕기, 떠구지 댕기, 내가락 댕기, 팔립 댕기 등이가 있습니다. 와, 종류도 많아요. 네.
종류가 많은데 저희가 조금 많이 본 게 좀 빨간 색깔의 지금 화면과 같은 문양이 들어가 있는 댕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색상은 빨간색, 그림과 같은 빨간색, 그리고 자주색도 있다고 하고 검정색도 있고 그 다음에 흰색 등이 있대요. 그래서 빨간색, 자주색, 검정색, 흰색 등이 그 나이 몇 살인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통 헤어스타일 연출하기 첫 번째 시간 마무리 해볼게요. 저 이번 시간에는 그 준비물, 전체 준비물과 그 다음에 가채를 토대를 만드는 거, 기본적인 토대. 아까 뭐였죠? 가채, 원사를 가지고 가채 만들기 배워보았었고, 두 번째, 두 가닥으로 꽂는, 쉽게 한 방향으로 꽂는 가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그 가채를, 그 원사를 세 등분으로 해가지고 교차 방법을 통해서 세 가닥 닦기로 한 가채도 만들어 보는 것을 배워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통 헤어스타일에 맞는 장신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신구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었죠. 장신구는 남성용과 여성용 장신구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남성용은 갓, 관모, 망건, 동곳에 대해서 배워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크게 쓰개와 비녀와 꼬지와 댕기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워보았어요. 근데 첫 번째 그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그 용도로 쓰이는 쓰개는 총 세 가지로 나누어졌었죠. 예장용, 내외용, 방한용 쓰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장용은 족두리, 첩지, 대수 등이 있었고, 내외용은 쓰개치마, 너울, 장옥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한용 쓰개는 굴레, 남바위, 아얌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렇게 여성 장신구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 한 번 더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본격적으로 연출하는 실습이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2주차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